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요즘 제가 김프로의 친정을 맹비난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저한테 조정할 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없어요. 시민들이 항의를 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대 언론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가서 욕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예, 하긴 그래요. 뭐 김프로한테 좀 미안한 마음은 조금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저한테 미안하실 거는 없고요. 예, 그럼 뭐 됐어요. 싸움이 지금 굉장히 예. 크게 붙어서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뭐 어떻게 정리가 될까? 예.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프로가 저한테 미안할 게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아니 제가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하란다고 할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뭐 그걸?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이야기는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실제 심사가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쯤 있지 않을까요? 아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오늘 오전에 영장 전담 판사가 정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뭐 이틀 정도 있다가 진행이 되니까 수요일이나 뭐 저도 목요일 전에는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예. 뭐 특별히 더 늦추거나 뭐 그럴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하여튼 주중에는 결정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기각이 되겠죠? 글쎄요. 이건 뭐 변수를 여러 가지 조금 따져봐야 될 텐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주로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많은 언론에서 이제 예측을 좀 하기는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5명입니다. 원래는 이제 3명 편제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이 사법농단과 또 뭐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영장이 하여튼 좀 부하가 걸리니까 예. 판사들을 좀 충원을 했거든요. 근데 영장을 아마 심사를 할 때 전산 배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집어넣고 무작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뽑기 하듯이 보통 판사들이 배정이 되잖아요. 근데 5명 중에 3명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 재판 연구관으로 뭐 같이 일했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같이 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정이 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재배당 신청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보통 신청을 그렇게 하니까요. 예. 자기하고 이제 사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뭔가 바깥에서 보기에 아니 공정한 재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을 수 있으면 나름의 이제 이의 신청처럼 재배당 신청을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재배당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걸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인연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 명재관 부장판사하고 임민상 부장판사하고 두 사람이 영장을 나눠서 맡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을 임민성 부장판사가 기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맡았던 기각했던 사건을 또 맡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마 지금 본다 그러면 한 번도 맡은 적이 없는 명재관 부장판사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을 담당을 하고 영장을 심사하고 그리고 임민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심사하는 게 뭐 제일 무리가 없는 수일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안 되고 다르게 나올 뭐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뭐 따지자 그러면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여서 아마 임민성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예전부터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아마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자, 그렇다면 영장 기각이냐 발부냐 그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세요? 전제를 말씀드리면 검찰이 뇌수술에 해당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전직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최고수장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수사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벌써 이 얘기를 제가 대점하고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양승태 도대체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법정에는 세울 수 있는 거냐, 뭐 수사는 제대로 하겠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전부터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끝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수사 처음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던 수사란 말이에요. 이제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잘 뭐 압수수색 영장으로 뭐 증거도 확보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진술도 확보하고 뭐 이렇게 이제 헤쳐가느냐의 문제였지. 사실 최종 목표치는 정해져 있던 수사이기 때문에 지금 청구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땅땅하게 준비를 해뒀다는 얘기로 읽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아예 그런 상황이라면 청구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의 요지는 뭐냐면 이번 한 판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이유로 든 내용 말고도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개 더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당연히 지금처럼 구속영장을 비롯해서 영장 자체 발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그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의 영장을 청구하는데 예. 패를 다 깎겠습니까? 절대로 다 까지 않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땅땅하다 이 정도면 법리적으로 영장을 발부해도 뭐 어쩔 수 없다 싶은 거를 다 집어넣어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될 때를 대비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확실한 카드들을 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싸움을 누가 더 영리하게 하느냐에 달렸을 텐데 예.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사실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론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패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같은 그냥 지금 청구했던 것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불리하죠.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칠 수도 없고 그렇지. 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기각돼가지고 이거 넣을 거 다 집어넣었는데 이거 안 나올지 몰랐는데 어떡하지? 해서 뭐 부랴부랴 그때부터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없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쫄깃쫄깃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진행하면 그거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장을 청구할 때 집어넣은 혐의 말고도 다른 이유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검찰은 급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기각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갔던 내용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한번 쫙 풀릴 겁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취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검찰이 굳이 막 애써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막 난리법석을 부릴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당연히 법리적으로 발부가 될 것이다 라고 됐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 뭐 기각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진 않으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집어넣었던 내용 중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아마 뽕뽕 터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하나 더 끼워 넣어서 영장을 또 칠 겁니다. 그게 만약에 또 기각된다 그러면 새로 집어넣은 내용이 또 한번 풀이 되겠죠. 그리고서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청구를 하면서 또 다른 혐의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마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은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미 뭐 지금도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한 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아마 지금 담겨 있는데 이것과 전혀 결을 달리하는 혐의들도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법원이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영장 심사를 누가 할 거냐 결정되고 그 사람이 기록을 갖다 놓고 보면서 이제 뭐 재판도 하고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겠지만 임민성 부장판사가 임종원 전 차장의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또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자 그러면 IBM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베린멈이라고 자기가 어르신들을 향해서 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뭐 이대로 갑니다 하고 덜컥 한 번에 내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법관이 만약에
고위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기각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받아주게 된다면 아니 이거 여태까지 어르신들 다 이렇게 기각해주고 이거 맨 끝에 계신 대법원장을 내가 이거 영장을 쳐야 된다고?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데 예. 지금 넘버 3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장을 한번 발부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법원에서는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나? 뭐 나한테 온 거니까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원칙대로만 그냥 하겠다라고 마음을 사실 먹으면 가장 간단하죠. 그리고 얘기할 게 있죠. 지금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뒤를 통해 가지고도 뭐 풍문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릴 거거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를 다 썼다라고 하면 한번 버텨가지고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검찰이 지금 청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어떻게든 감지하면 내가 이걸 괜히 공연히 기각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번 쫙 하고 또 새로운 혐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발부가 된다 그러면 이거 오히려 더 너덜너덜해지는 거 아닌가를 놓고 아마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법원 내부적으로도 이 정도 상황인데 발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단단하게 준비가 됐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로 발부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물론 여태까지 법원이 해왔던 것을 보면 그래도 어쨌든 예우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기각을 하고 그 뻥카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저쪽에서 뭐 뒤를 통해서 들리거나 분위기상은 카드를 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저게 쇼잉일 수 있잖아요. 오버액션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예우 차원에서 기각해주고 기각을 했는데 뭐 별게 아닌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기각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기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머리 싸움을 지금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지금 뭐 내가 훨씬 더 많은 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만 해주는 겁니다. 라고 지금 하면서 쇼잉을 할 것이고 법원은 저게 진짜 펜지 가짜 펜지를 놓고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어느 담당자가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인민성부장판사 결정이 되고 지금 있는 걸로 나간다 그러면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냥 발부될 가능성도 꽤 있다. 네, 그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나름대로 이 판에서 고수로 통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진우 기자는 구속 가능성 5%,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는 50% 미만 이렇게 봤는데 김프로가 가장 지금 높아요. 뭐 그렇죠. 그분들은 현직에 계시지만 전 현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야,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코너를 너한테 맡기냐? 그럼 김용민 씨가 책임지시겠죠. 뭐 가열차게 섭을 주고 불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김프로 그 분석이 더 뭐랄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오히려 그 넘버 2에 해당하는 뭐 전직 대법관, 현직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직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고민이 돼서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다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제 재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가 없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도. 근데 검찰의 관심은 검찰이 이 수사를 성공했다 안 했다를 판가름 짓는 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검찰은 죽을 때까지 달려들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수사고요. 그리고 뭐 그냥 실체를 보더라도 재판 개입했다는 것이 이제 법리적으로 나중에 가서 얼마나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뭐 입장을 보류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건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오랜 기간 드러나면서 뭐 물증과 진술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또 한 곳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은 이미 뭐 이제 형도 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하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법관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전직이기는 하고 이 사법부의 수장이셨던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원 전체가 너덜너덜해질 것이냐. 예, 예.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이 정도 막는다고 검찰이 아유 뭐 막혔으니까 못하겠네라고 지난 정권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뭐 아유 이 정도 막혔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냥 뭐 접을 수도 있겠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검찰이 접을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여론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단박에 그냥 구속시키고 수습합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할 가능성이 차라리 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거 물러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현직에 있는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듣고 있는 말로는 검찰이 그냥 가진 패를 100% 이번 영장에 다 까지는 않았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이제 바깥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로만 뭐 한 두세 가지 굉장히 좀 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블랙리스트에 뭐 본인 직접 V자 표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을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뭐 그런 뭐 표시들이 있다든지 뭐 또 김현장과 독대를 한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봐도 그냥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지금 그냥 외부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 정도지만 내부적으로 기록 검토를 하는데 첨부된 것들은 더 훨씬 촘촘하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것을 만약에 기각했을 때 한번 그래 뭐 그래도 전직이시고 뭐 이러니까 어른이니까 한번 기각은 해줘야지 하고 기각을 했다가 그 뒤에 오게 될 언론 플레이와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지금은 직권남용과 뭐 이런 걸로 왔지만 이것과 결을 달리하는 게 없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 전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또 뭔가 확실한 거 하나가 껴들어와가지고 그거가 지청구가 된다 그러면 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완전 그냥 법원은 법원대로 신의를 잃고 그러면 아니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실한 거를 가지고도 기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겨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막 여론이 일어서 지난번처럼 특별재판부를 만드네 어쩌네 하는 움직임이 만약에 생기면 지난번에도 임정원 전 차장의 영장이 바로 발부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특별재판부가 잘못하다가 생기겠다. 그러면 칼자루를 우리가 못 쥐고 다른 사람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진짜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예, 예.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발부가 됐던 건데 사실은 이번에는 그렇게 그냥 분위기만 만들어지다가 지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확실한데도 기각됐고 언론 플레이가 되고 다른 혐의가 돼가지고 재청구가 돼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발부가 되는 형국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재판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뭔가 분위기를 써야 된다 해서 국회에서도 또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특별재판부나 만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야 이거 칼자루도 넘겨주고 우리가 얻을 게 없겠는데 그러면 막 그냥 어쨌든 제가 임정원 차장도 발부했으니까 제가 그냥 안고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그만큼 아주 탄탄하게 준비했다 라고 봐야 되겠군요. 시작 자체를 안 했으면 모를까. 지금 끝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법원으로서는 각오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도 법원이 제대로 잘 처신을 못해서 자기들이 정말 더 석고대죄하고 더 뭔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쨌든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좀 사법개혁의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계속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에라도 이제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이제 뭐 1, 2년 넘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욕을 그렇게 바가지로 먹었는데 뭐 어쨌든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 와가지고 구속이 되네 마네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실행 단계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지시한 사람은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나 진술들이 첨가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서를 왜 이렇게 꼼꼼히 보세요? 뭐 30시간이 넘게 조서를 지금 꼼꼼히 보면서 본인은 어쨌든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으니 뭐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법리적으로 내가 이걸 한번 돌파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계속 항변하고, 뭐 기억이 없다,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이 무너진 신뢰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이제 쌓아가려면 원칙대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은 괜히 또 무슨 뭐 예우를 해주느니 자기 내부에서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법리대로 그 영장 청구된 내용대로 보고 그냥 경중을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이 영장이 기각되면은 아이고 뭐 다 그렇지 뭐 하고 체념한다든지 뭐 법원이 뭐 기각할 만한 사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현재 스코어. 그럼요. 예. 여기서는 이제 끝까지 왔으니까 예.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 관심도 좀 떨어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뭐 여론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좀 많이 무뎌졌잖아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뭐 비슷비슷한 얘기 계속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지금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나라 삼권 분립,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지지할 사람은 지지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사법부가 어쨌든 눈치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좌고우면하면서 이상한 행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반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하면 서영교 의원이 정말 재판에 개입해서 결과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문서로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그걸 이제 확보를 했다는 것이어서 네. 더 뭔가 이렇게 피해갈 구멍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그게 뭐 아무리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바보가 아닌데요, 판사가.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판사가 바보가 아니고 그 사실은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국회에 로비하고 국회에서는 법원에 로비하는 뭐 사실상의 창구로 쓰였던 거는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기가 어려웠는데 사실은 이제 뭐 문서나 이런 것들로 나왔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굳이 그럴 만한 동기를 찾아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없는 얘기를 지어가지고 모함을 해서 막 이렇게 했거나 뭐 이런 게 발견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는 뭐 자세한 내막보다는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만 이제 판단을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견이 있거나 내지는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해볼 포인트가 많거나 그럴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 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이? 글쎄요, 그게 이제 뭐 해당되는 법이 뭐 정확히 없기 때문에 좀 처벌을 바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 같기는 한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평소 같았으면 이제 메인으로 돌아갈 만한 일이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뭐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본인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큰 거를 두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무뎌진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무뎌진 결과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좀 어렵지. 뭐 이렇게 면을 투고 뭐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걸 누가 문제 삼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들고 나가가지고 폭로를 하거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보통은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뇌물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보통 이제 뇌물을 준 사람 측에서 혹은 그거를 전달을 하는데 관여된 사람 측에서 뭔가 반대급부가 되는 거를 얻지 못하면 그거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폭로하는 형식으로 항상 뇌물 사건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그렇죠. 폭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뇌물을 이제 준 사람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고 끝나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예. 다 그거를 기록해 놓고 뭐 이러다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그 불만이 이제 어쨌든 잃을 게 없어지면 이렇게 폭로하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때 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뇌물회 같은 경우에는 약속만 해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직 판사와 현직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잃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사실은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한 사람이 배지를 떼고 들어가가 나중에 그렇다고 해도 뭐 보통의 경우에 당선이 안 된다고 해도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될 거를 어떻게 계속 정치인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모든 걸 잃고 나와서 폭로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뭐 판사가 그만뒀다고 해서 변호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본인들 생각에는 뭐 절대 뒤로 새나갈 일도 없고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전혀 뜻밖의 이제 벼락을 맞은 상황 같을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냐면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만 이렇게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임종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당도 타격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걸쳐서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 찍는 여권 너희도 별 수 없다. 똑같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그런 목적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명백한 케이스가 있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일 텐데 국회에 이제 뭐 파견이 돼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하고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돌아간 걸 보면 그렇게 뭐 국회의원과 또 사법부 간에 국회와 사법부 간에 그런 뭐 나름대로의 거래가 서영교 의원만 특히 무더덕해가지고 본인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도 있을 텐데 그게 어쨌든 터져 나오는 거 자체만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아마 본인들은 생각을 할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이거 했다가 어떻게든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는 반드시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뭐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난 것에 대해서 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보면 법사위에서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나 이런 거를 볼 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주무시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법사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은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좀 씁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조금 더 조심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이 좀 국회와 이 사법부 간의 그런 불필요한 악습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